1,400만 원으로 1,000억 원대 부자가 뭐 몇 명이 나올 수 있다. 알고 보니까 이걸 빌미로 이제 학부모들을 협박하려고 했던 것. 마약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그 전지기 수법으로 받아온 뒤 이것을 뭐 음료와 섞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학생들에게 조직적으로 나눠주게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강남이 부자들의 동네만으로 정의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소믈리의 임지선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강남에서 심상치 않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들이 일어난 곳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요. 반경 1km짜리 원이 그려집니다. 이 강남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의 발생과 그리고 원인과 이유를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사회부의 이홍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사회부 사건팀 이홍근 기자입니다. 현재 영등포경찰서, 강남경찰서, 남부지법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한 3개 정도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이 사건들은 어떤 건가요? 대치동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사망하신 사건, 그리고 이후에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납치살인이 있었죠. 코인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탄 음료수를 나눠주는 마약 시음회 사건,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었고요. 16일과 17일에는 연달아서 학생들이 이제 투신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 과정 일부가 SNS로 생중계되는 사건까지 강남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단 대치동 그 아파트 경비원 사건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갑질 사망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70대 경비원이 본인이 일하던 아파트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자필 호소문으로 관리사장으로부터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그 폭로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본인보다 어린 그 소장이 뭐 복장을 군대처럼 아니 군대도 아닌데 복명 복창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모욕 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뭐 구조상 3개월 단기 쪼개기 계약에다가 뭐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처럼 경비원분들이 갑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해결되지 않고 죽음으로 이르게까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강남 한복판에서 특히 주택가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도 지금 크게 관심도가 집중이 됐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처음 취재하게 됐을 때는 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살인이 벌어졌다.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치안이 안전할 거라고 보이는 강남 한복판이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을 의뢰한 살인 교사를 한 일당들이 있었고 거기 한 번 더 이 사실 자체를 기획했던 재력가 부부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더욱 좀 충격이었습니다. 청부 살인이 2번 이렇게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단순한 그런 코인으로 둘러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벌어진 사건은 아니라면서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일단 다단계라는 키워드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인 다단계. 예, 코인도 다단계고 살인도 다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부가 먼저 이 살인을 교사를 했고 이 한 차례 더 거쳐서 이 부부로부터 교사를 맡은 이경우라는 사람이 대학 동창 등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한 거고요. 네. 근데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시면 다단계라는 키워드가 다시 생각이 나실 텐데요. 그러니까 코인판에서 다단계를 통해서 이 어떤 퓨리 코인이라는 코인을 띄우는 과정에서 이들이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직접 잠입 취재도 하고 계시다고요? 다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성지가 현재는 설릉역에 강남에 있는 네, 맞습니다. 코인 발행 업체도 많고 거래소도 많이 많이 있고요. 잠입이라 하긴 좀 거창하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를 가장해서 그게 코인 설명회를 들어갔던 건데요. 그 설릉역 근처에 있는 지하에 이제 모임 공간, 그러니까 공간을 대여해주는 카페 같은 공간인데요. 세미나실이 한 10개 남짓 있었는데 그 10개가 정말 다 각기 다른 코인의 설명회로 꽉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그 코인도 다단계 피라미드를 보여주면서 한 명씩 처음에 투자를 할 땐 1,400만 원을 내야 하고 관련해서 그 1,4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올 때마다 인당 50만 원씩 수당을 주겠다. 이거를 이제 뭐 몇 달 뒤에 총 정산을 해서 하면은 우리에게 뭐 1억 천금을 벌 수 있다. 1,400만 원으로 1,000억 원대 부자가 뭐 몇 명이 나올 수 있다. 진짜 1,000억 원대까지 간대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 선능력 인근과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CM이라고 나눠주고 학생들이 그걸 마셔서 지금 큰일이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수사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처음에는 왜 이 일당들이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수를 줬을까 동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이 학생들은 있었는데요.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이제 마셨던 건데요. 네. 알고 보니까 이걸 빌미로 이제 학부모들을 협박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1억 네. 상당을 요구하면서 자녀가 마약을 먹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럼 1억을 달라. 네네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로는 이게 단순히 어떤 뭐 한두 사람의 기획이 아니었고요. 네. 마약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그 던지기 수법으로 받아온 뒤 이것을 뭐 음료와 섞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조직적. 네네네. 그리고 이 학부모한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때 자기의 번호로 할 수 없으니까 중개책을 또 중간에 섭외를 해서 난수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 모든 것은 이미 중국에서 한 차례 기획이 돼서 조직적으로 한국에서 실행이 된 거라서 현재 지금 그 피의자 3명이 중국에 입국한 상태고 중국 경찰, 민터폴 등의 공조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겠다 경찰은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딱 대치동 학원가를 타겟팅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굉장히 욕심도나 그런 교육열이 높은 곳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져야 범행에 들어갈 수 있을 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욕심이 있으니까 음료수를 네. 먹을 거라고 예상을 범인들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상대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때 학부모들이 실제로 금품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반응에 될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대치동을 딱 밖에 공격을 한 없었겠죠. 거군요. 네네. 예. 최근에 이거 말고도 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10대 학생이 강남의 고층 건물에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상황을 SNS에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졌죠. 예, 맞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특별한 연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극단적 선택을 할 장소를 찾다 보니 거기에 다른 유저가 이 곳을 추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가 이걸 추천한 거군요.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 말고 또 하나의 오늘 바로 벌어진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17일에도 이제 중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을 흉기로 이렇게 찌른 다음에 근처 아파트로 가서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일이 또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두 가지 사건은 좀 다르지만 크게 보면 강남이라는 반경, 특히 굉장히 1km라는 좁은 반경 안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2023년 그 한국 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단순히 돈을 향한 욕망이 아니라 한국 사회 지배하는 뭐 신분과 계급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 아닌가 싶은데요. 학자들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의견을 내나요? 왜 그런가 보니까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누구나 꿈꾸는데 교육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주택을 사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욕망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그러니까 안 좋은 방식으로 표출이 된 것이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강남이 부자들의 동네만으로 정의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실제로 강남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노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인프라를 바치고 있는 다른 노동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거든요.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사는 그 아파트에 가장 낮은 계층에서 힘들게 일하셨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시게 된 사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계층 간의 갈등, 이 분투가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강남을 해석해야지 단순히 이 부자들의 동네로만 동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회 문제를 총집합되고 있는 이 사건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뭐 단초들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강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거든요. 없죠. 사회 곳곳에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이 순간에서 전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겠죠. 다만 그 량이 많기 때문에 강남에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사고들의 해결책이 일어나지 않겠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감춰진 이면에 대한 것 열심히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봄, 벚꽃이 일찍 폈다 일찍 졌습니다. 이번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설익은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이었습니다.